안녕하십니까. 어그월 군스토리 CK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대 배치 시리즈 9번째 시간으로 무적 태풍부대 28사단 신병교육대에 수료하면 어디로 자대 배치 될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8사단 신병교육대에 수료하게 되면 자대 배치 받는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단 예하부대나 직할부대로 가는 사단의 내부자원, 즉 자충자원들. 두 번째는 사단을 벗어나서 28사단의 직속 상급부대인 육군단의 예하부대나 직할부대들로 가는 자원들. 세 번째는 두 번째의 육군단도 벗어나서 어디로 배치받을지 모르는 전국구 자원들.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유형인 사단 내부 자원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형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단 내부 자원으로 분류가 되면 사단의 예하부대나 직할부대들로 가시게 될 텐데요. 이 예하부대나 직할부대에는 어떤 부대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28사단의 부대들은 경기도 연천, 동두천, 파주지역 일대 일부를 담당하고 있고 예하부대에는 보병여단 3개와 포병여단 1개가 있으며 직할부대에는 수색대대, 공병대대, 전차대대를 비롯해서 14개 정도의 직할부대들이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시면 예하부대 중에 보병여단 3개는 80, 81, 82여단으로서 2개 여단은 GOP대대가 속해 있는 GOP여단이고 1개 여단은 GOP여단을 지원하는 예비여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여단별로도 1, 2, 3대대 이렇게 3개 보병대대를 가지고 있고 여단본부와 군수지원대대까지 해서 각 여단들의 예하부대들이 편성되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 여단들로 분류가 되신다면 이 예하대대들 중에 어딘가로 배치가 되실 것이고 그리고 전방 GOP 사단이다 보니 GOP 대대로의 배치가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 GOP 대대와 GOP 후방 예비 대대들 간에도 장단점이 다 있고 신교대에서 차출을 당하더라도 GOP 부대는 비희망자들을 데려가지 않기 때문에 끌려갈까봐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GOP라는 곳이 못 갈 곳도 아니지만요. 참고로 GOP 대대 장단점 몇 가지만 말씀드려보면 먼저 장점으로 근무만 서다 보니까 힘든 훈련이 거의 없다. 또 몇 개월 동안 출타를 못하다 보니 월급을 많이 모을 수 있다. GOP 교대 후 나가는 휴가가 길다. 이 정도 대표적으로 들 수 있고 단점은 주야 근무로 인한 생체 리듬 저하, 또 개인차가 있겠지만 출타를 못하는 답답함, 그리고 경기도도 그런 곳이 일부 있지만 특히 강원도 GOP 사단들은 지형이 매우 험하다 등 이 정도를 단점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대대와 예비여단들은 다른 일반 부대와 비슷하게 생활들을 하기 때문에 훈련은 많지만 출타는 평일 주말 모두 가능하며 일과 시간 이후 자유시간을 통해 자기개발 여건도 보장이 되는 부대겠습니다. 다음 사단 예하부대 중에 포병여단으로 배치가 되시면 262, 268, 273 포병대대 등 5개 부대 중 1개 부대로 배치가 되실 것이며 GOP 대대를 비롯해서 사단 내 전 부대들을 뒤에서 화력 지원하기 위해 포 쏘는 훈련을 많이 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다음 28사단의 직할부대들로 배치가 되신다면 먼저 수색대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DMZ 수색을 주로 하는 부대로서 사단에서 가장 위험한 임무를 맡고 있는 부대 중에 하나죠. 이 수색대대는 무작위로 선발되는 게 아니고 신교대에서 엄격한 측정 및 면접을 통해 가는 부대이기 때문에 생각이 없으신 분들은 차출되셔도 거부할 수 있는 부대고요. 다음 공병대대는 지뢰, 철조망과 같은 장애물 설치 및 제거, 예하부대의 지형적인 애로사항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대고 전차대대는 신속한 기동성과 포병에 버금가는 화력을 가진 부대로서 때로는 보병부대의 뒤에서 때로는 보병부대와 혼합되어 보병부대의 공격력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는 부대며 정보통신대대는 유무선 통신 지원, 보급수송대대는 병참, 수송병과 관련 부대로서 예하부대를 보급품, 차량 등으로 지원하는 부대고 화생방 지원대는 화학, 생물학, 방사능 지원에 대비하는 부대며 정비대대는 병기병과 관련 각종 장비들을 보급 및 수리하는 역할을 하는 부대고 방공중대는 하늘을 방어하는 대공방어 부대이며 토우중대는 대전차 화기 부대로서 전투 시 주로 적전차를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 부대겠습니다. 이 공병대대부터 토우중대까지 말씀드린 직할부대들은 해당 병과의 기술행정병 합격자들도 주로 배치를 받겠지만 일반 전투병들도 신교대 수료 후 후투기를 받고 배치받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사경찰대는 구헌병병과로 사단 장병들의 각종 사고 예방 및 처리를 담당하고 의무근무대는 장병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대로서 이 군사경찰 의무대는 대부분 관련 전공 및 특기병들이 선발돼서 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본부근무대는 주로 사단 참모부 행정병들과 사단 부지를 경비하고 관리하는 일반병들이 함께 생활하는 부대로서 기술행정병으로 28사단에 배치받으시거나 무작위로 배치된 일반병들이 갈 수 있는 직할대고요. 신교대 수료 후 신병들이 자대 배치 받기 전에 임시로 데리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 보충중대도 무작위로 배치될 수 있고, 신교대도 훈련병 생활 시 조교나 기관병으로 선발되어 배치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단 내 어디로 많이 분류되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대답이 좀 어려울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몇 달 뒤에 어떤 여단이 또는 어떤 대대가 전역자가 많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상되는 공석 소요에 따라 각 부대마다 인원 소요 신청을 상급부대 인사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교대 훈련병 매 기수마다 각 부대로 배치받는 인원의 비율이 항상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직할부대보다 예하부대들이 편제 인원도 많고 전투력의 공백을 채우는데 더 우선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단이나 대대로 가는 인원이 직할부대들로 가는 인원보다 더 많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소하실 때부터 난 예하 여단의 전투대대 어디론가 가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게 심적으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두 번째 유형으로 신교대 수료 후 사단의 직속 상급부대인 육군단의 예하부대 및 직할부대들로 가신다 그러면 어떤 부대들로 배치될 수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육군단의 부대들은 경기도 연천, 동두천, 포천, 양주, 파주시에 넓게 상계되어 있고, 군단의 예하부대에는 6포병여단, 5기갑여단 등 5개 부대가 있으며 직할부대로는 특공연대, 정보통신단 등 8개 부대가 있겠습니다. 한 개 부대씩 간단하게 알아보고 넘어가면, 먼저 6포병여단의 부대들은 경기도 동두천, 연천, 양주시에 상계해 있고 주로 육군단의 전방사단인 28사단, 5사단 보병부대들을 뒤에서 화력으로 지원하는 부대죠. 그래서 이 포병여단으로 분류되시면 배치될 수 있는 부대들은 6포병단 예하 359, 659 포병대대 등 6개 부대, 9포병단 예하 968, 969 포병대대 등 5개 부대, 여단 직할대 예하 5개 부대 등 16개 부대 정도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예하부대 중 관측대대는 포병 레이더를 운영하는 부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5기갑여단, 이 5기갑여단의 예하부대들은 경기도 양주, 연천 지역에 나뉘어 위치해 있고 사단 직할대로 따지면 사단 전차대대와 동일한 역할을 하지만 보병 전투 능력이 있는 장갑차와 포병여단처럼 포병대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기동력과 자체 공격력, 활용 능력이 사단 전차대대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큰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기갑여단의 예하부대들은 38, 39 전차대대, 113 기계화 보병대대 등 8개 부대 정도가 있겠고 이 중 1개 부대로 배치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6공병여단, 이 6공병여단의 예하부대들은 포천, 양주, 연천 지역에 상계되어 있고 이 공병여단도 사단 공병대대와 역할은 동일하겠으며 육군단 예하 전부대를 지원하는 부대겠습니다. 그래서 배치될 수 있는 예하부대들은 103 공병대대, 126 공병대대 등 5개 부대가 있겠습니다. 다음 군단 직할부대들로 배치가 되신다 그러면 정보통신단, 방공대대, 화생방대대, 군사경찰대, 본부근무대는 사단 직할부대와 같은 기능 중에 규모만 더 클 뿐 역할은 대부분 동일하겠고요. 특공연대는 항시 DMZ 작전을 하는 부대는 아니지만 사단 수색대대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전시 침투 지역이 수색대대보다 넓은 부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비연대는 평상시 지역 내 예비군들을 관리하면서 유사시 전방사단 이외 군단 내 지역방어를 하는 부대이고 정부대대는 적의 첩보 및 정보를 수집하는 부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군단 내 자원으로도 분류되실 수 있고 다음은 세 번째 유형으로 군단 내 지역도 벗어나서 배치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미리 한마디 드리고 가면 이 세 번째 유형으로 결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 번째 유형을 처음 들으셨을 때는 어디로 간다는 거지 하면서 약간 걱정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 세 번째 유형은 비율적으로 많지 않다는 점, 첫 번째 유형의 자원인 사단 내부 자원으로 가장 많이 분류가 되고 두 번째 유형이 그 다음 많고 세 번째 유형은 기수마다 인원 퍼센테이지가 다르겠지만 소수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선발직이라고 해서 국방부나 육군 직할부대들 같은 최상급 부대 또는 특수한 부대 이런 곳에서 선발해서 가는 인원들이 있거나 이미 자대가 결정되고 온 특기병들이 기초 군사훈련만 받으러 오거나 하는 등도 있고 또 운전병들은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야수교로 후방위 교육을 가게 되죠. 후방위 교육이 끝나면 전국구로 자대 배치 새로 받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군단 지역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인원들도 있고 또 군단 이외의 지역이라면 주로 갈 수 있는 부대들이 수방사, 수기사,
8사단입니다. 하나씩 간단하게 설명드려보면 먼저 수방사는 수도 서울 내부를 방어하는 부대로서 근무지가 서울과 매우 가깝기 때문에 배치받으시면 주변 여건이 좋은 부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방사는 52, 56사단 이렇게 두 개의 예하 보병 사단을 가지고 있고 수방사의 직할부대로는 3호 특공대대, 1경비단, 1방공여단 등 12개 부대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2사단과 56사단도 사단급이므로 사단 예하 여단들이 있고 사단 직할 부대들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방사 부대들은 이런 경기도권 사단 신교대들에서 조금씩 선발하거나 분류시켜서 데리고 가고 있고 물론 육군훈련소에서도 수방사로 많이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기사 8사단, 2사단들은 기계화 부대로서 주로 보병이나 기갑병과의 전투병력들이 장갑차나 전차를 이용하여 신속한 기동과 포병의 버금가는 화력으로 전투하는 사단들이죠. 그래서 먼저 수기사를 보시면 수기사의 예하부대는 1, 16, 26여단 등 4개 부대가 있고 직할부대는 기갑수색대대, 공병대대 등 12개 부대로서 대부분 경기도 가평에 위치해 있고 한 개 여단만 포천시 일동면에 주둔지가 따로 떨어져 있겠습니다. 다음은 8사단으로 8사단의 예하부대는 1, 60, 73여단 등 4개 부대가 있고 직할부대는 기갑수색대대, 공병대대 등 11개 부대로서 대부분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해 있고 한 개 부대만 포천시에 따로 떨어져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28사단 신교대를 수료하면 어디로 자대 배치 받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봤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히 입대 예정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자대 배치가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지만 이 군생활이라는 게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부대입니다. 훈련이 편하고 부대가 도시에 위치해 있다고 해도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을 잘못 만나면 군생활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 어느 부대로 배치받고 싶다는 너무 간절한 기대, 염원 같은 것은 하지 마시고 좋은 간부, 좋은 선후인, 좋은 동료들 만나기를 가장 먼저 염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군생활 시간도 엄청 빨리 갈 겁니다. 요즘 군대도 옛날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분들 많이 만나실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이 입대 예정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신교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캐!